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6월 2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한동안 잠잠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야기가 또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법 처리가 임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지금 뇌물 혐의를 적용을 한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조선일보 사이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연말 코인 사서 연초에 다시 현금화, 검찰 재산 등록 회피용 의심. 자,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을 수십억대, 많게는 지금 100억대, 200억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200억대까지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코인은 재산 등록, 그 공직자의 재산 등록할 때 코인이 의무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코인은 빼는데 현금은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 등록 시점이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하니까 김남국 의원이 연말에는 그 재산 등록하기 전에는 코인을 대량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금 자산은 신고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연말이 지나서 재산 신고 등록을 하고 나서는 다시 코인을 내다 팔아서 현금으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있다가 연말 되면은 다시 이 코인을 사고, 자, 이런 행태를 반복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재산 등록 회피용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2021년 말, 2022년 말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으로 코인을 매입을 하고 그 이듬해 초 이를 현금으로 다시 전환하는 거래를 한 정황. 국회의원 재산 등록은 매년 말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코인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연말에 예금을 코인으로 바꿔서 재산 등록을 회피한 뒤에 다시 코인을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 2021년 12월 31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계좌와 연결된 은행 계좌에 있던 90여억 원으로 코인을 샀다. 그 코인 중 50억 원어치를 다시 2022년 1월에 팔았다. 이 돈을 빗썸 계좌에 이체했다. 어쨌든 이런 그 행위를 하느라고 국회 의정 활동을 제대로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여전히 이 돈이 과연 전부 다 김남국 것이냐, 아니면 돈 세탁을 한 그 흔적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돈 세탁이 대선 자금 아니었느냐, 이 문제도 지금 검찰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 거래가 김남국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에 당선된 이후 신고한 재산 등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2021년에 12억 원, 그리고 2022년에 15억 원, 이건 전부 다 재산 등록을 했는데 이건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 그 연말 때 12억, 15억을 등록을 할 때 코인은 수십억, 100억 어치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검찰은 김 의원이 100억 원에 가까운 현금 보유를 감추려고 코인으로 바꾸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판에 보도한 내용인데 단독해서 검찰 김남국 뇌물 혐의 검토. 자, 뇌물 혐의를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이 뇌물 혐의를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미공개 사전 정보 이용, 이 공개가 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코인을 거래를 하고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때 이 김남국이 이 기자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미공개 그 정보 이용이라고 하는데 내가 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기자들에게 막 묻습니다. 추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코인을 언제 했다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기자들이 당황했죠. 충분히 이 숙지를 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들이니까 당연히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숙지를 못해서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박할 거리가 충분히 있죠. 자, 지금부터 그 반박과 관련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위반으로 이 법리 검토를 거쳐서 이 적용 가능한 혐의를 좁혔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은 지금까지는 정권성이 없는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적용 범죄를 고심해 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믹서 경우 김남국이 거래한 위믹서는
2021년 9월에 20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에 가치가 급등해서 한때 평가액이 80억 내지 100억 원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기자들이 답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김남국이 내가 뭘 내부 정보 거래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느냐, 어떤 코인이냐 이거 했을 때, 자, 위믹서 코인, 그리고 또 마블엑스라는 코인, 이것도 작년 4월 말 5월 초 상장 직전에 9억 원어치를 매집을 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그 정보가 있으니까는 9억 원어치를 매집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이 메타콩즈라는 또 코인이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상장 계획 발표되기도 전에 4억 원어치를 사들인 메타콩즈. 이것도 이 코인들도 매수 이후 일시적으로 가치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정보를 가지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 검찰이 그것을 뇌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상장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받았다면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금품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그것은 뇌물 수수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의 경우에는 게임 업계 호재인 P2E 게임, 그때 플레이 투 언 해서 게임으로 돈 버는 거 있었죠. 그것을 암호화폐로 활용을 하는데, 그 아이템을 암호화폐로 활용을 하는데, P2E 규제 완화 관련 입법 로비의 대가성이 밝혀지면 뇌물, 만약에 밝혀지지 않으면은 불법 정치 자금,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뇌물은 훨씬 죄가 무겁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보도가 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취재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아직 그 검찰이 이 어떤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보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뇌물 관련 또 하나 혐의가 있다.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뇌물, 김남국의 뇌물 혐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이 미공개 정보를 얻은 것 자체가 뇌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P2E 그 관련 법안과 연계가 되어 있으면 뇌물, 아니면 정치자금 이렇게 되는데, 또 다른 하나의 뇌물 혐의 뭐냐면은 이 문제가 처음에 제기가 됐을 때 김남국이 초기에 투자한 9억 얼마였죠. 9억 얼마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본인의 예금 상황에서 다른 재산에서 변동이 없는데 코인만 9억 원이 따로 있었죠. 그 재산 등록하지 않은. 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에어드랍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중에서 살포하듯이 이 코인 업체에서 시중에 유통시키겠다고 공시한 그 물량 외에 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어떤 로비용이나 뭐 이런 것으로 뿌렸다. 그래서 뭐 에어드랍, 물론 에어드랍이 정상적인 그 형태를 통해서 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이벤트 상품으로 이렇게 뇌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 김남국 의원의 지인이, 아는 사람이 그것도 코인 업체와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모 코인 업체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뭐 코인을 받아줬다더라. 김남국 의원에게 소개를 해줬다더라. 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코인 수사는 한동안 잠잠했지만 지금부터 다시 이 활기를 띠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뭐 김남국 코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돈봉투 사건이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 돈봉투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지금 점점 고조되고 하니까 이재명이 갑자기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뭐 일종의 이벤트 쇼를 벌였는데 그 포기 선언을 하고 나서 바로 민주당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돈봉투 수사받고 있는 민주당, 검사 4명 탄핵 추진. 자, 수사 대상,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 4명을 탄핵을 한다, 추진하고 있다. 라임 술 접대, 그때 뭐 3명 검사들의 술 받았다는,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유우성 씨, 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 들을 4명인데 이것을 탄핵을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검사들은 전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서명을 해서 탄핵을 하겠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신중하다. 자, 김용민, 철험의 소속 김용민 의원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 등 모두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에 착수를 했다. 뭐 이 사건들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발의에 착수를 했는데, 탄핵 소추안에는 이 철음의 소속 민영배 그 꼼수 탈당했던 민영배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검사 탄핵 소추안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되고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3분의 1이면은 100명 정도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 50여 명이 서명을 했다고 했죠. 더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발의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도부에서는 강경파, 초선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검사들에게 분풀을 하자 이렇게 했지만은 지도부에서는 좀 그 경륜이 있는 민주당의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도부 차원에서 검사 탄핵이 논의된 적이 없다. 개별 의원들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면은 사자의 코털을 건들 수가 있죠. 가뜩이나 지금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승만 줄줄이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법원에 가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부결시켜 버렸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자, 수사하는 검찰 조직을 상대로 4명을 콕 찍어서 탄핵을 하겠다. 처음으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검찰도 과연 그렇게 당신들이 떳떳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수사 의제를 활활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아는 민주당 지도부는 심드렁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는 킬러 문항, 사교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에 나섰죠. 사교육에 대한 사교육 척결 이런 것은 아니고 일부 킬러 문항 같은 것을 내면서 장난을 치는 그 카르텔을 깨겠다. 그것이 교육개혁의 지금 핵심 노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을 하죠. 반발을 하는 이유가 다른 거는 반발을 못 합니다. 킬러 문항 그것을 없애겠다는 것은 그 이재명도 대선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수능이 5개월 앞두고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민감한 문제에 손을 대느냐? 그렇게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 킬러 문항을 없애라는 조치를 이미 작년 말부터 지시를 했습니다. 교육부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심어놓은 알박기 해놓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교육으로 출세를 하고 돈을 번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3면 중간 기사입니다. 여권 좌파 사교육 장악 탓에 민주당이 집단 반발한다. 사교육을 좌파가 장악했기 때문에. 정청래, 박정, 정봉주 학원장 출신이다. 사교육계 86 운동권 관계가 깊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 문항을 둘러싼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은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초토화됐다. 교육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근데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이죠. 정청래가 이렇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아니, 윤 대통령이 뭘 안다고 킬러 문항을 출제하라 말라 하냐. 고작 5년짜리 대통령. 겁도 없는 무대뽀 폭주. 해괴한 난동. 무능한 아마추어. 마치 뭔가 화가 난 것처럼 막 거친 비난을 막 쏟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은 사교육 업계를 좌파가 장악한 때문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알레르기적 집단 반발을 일으키는 건 그들이 이권 카르텔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자, 실제로 이랬습니다. 정청래 지금
막 거칠게 막 이야기했던 마치 신경질적으로 막 반응을 했던 정청래는 건국대학교 8호 학번 출신인데 이 자주 민주통일 출신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 양태희 이 씨와 서울 마포에서 길잡이 학원을 차려서 큰 성공을 거뒀던 인물입니다. 본인이 그때 뭐 미국 대사관 뭐 방화 사건인가요? 어쨌든 그 반미 활동을 하면서 어떤 구속된 정력도 있는데 본인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길잡이 학원이라는 데서 또 박정어학원의 창립자인 박정 의원, 외대어학원의 정봉주 전 의원도 다 사교육계 출신이죠. 그리고 86은 여전히 사교육계의 큰손이다. 고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 출신 조동기 씨는 조동기 국어논술학원 대표, 노동운동가 출신 손주원 메가스터디 회장, 이 사람들도 다 대표적인 86 출신 학원 재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카르텔의 한 축에 좌파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5개월 전에 왜 그 수능을 손대느냐 이렇게 표면적으로 반발을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본인들도 카르텔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기사입니다. 정청래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제 김계현 그 국민의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이재명 옆에 앉아서 제일 뒷줄에 이재명 옆에 앉아서 계속 야유를 퍼붓던 인물이 정청래죠.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초등생 앞에서 추태 이럴 거면은 19금으로 청소년 관람 불가로 본회의장에 그런 추태 국회 난장판 만든 정청래 여당 김기현 대표 연설이 시작이 되니까는 계속 땅 파세요 뭐 이러면서 막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 울산에 그때 뭐 KTX 노선과 관련된 땅 문제가 있었죠. 이재명은 옆에서 말리지 않고 내내 미소를 띠면서 흐뭇한 듯 쳐다보고 킥킥거리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그날 그 국회 방청석에 초등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재미있는 듯 웃기도 했다. 인솔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치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 체험학습이다. 이 인솔교사가 참 어떻게 보면 재치 있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8면입니다. 사드 전자파 6년 괴담 뚜껑 열어보니 기준치의 0.19%.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을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이 전자파 기준치가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덜한 수준이다. 그때 이 자파에서 막 선동을 할 때 전자레인지 참외 무슨 뭐 튀겨진다 뭐 엄청난 그 괴담 공포스럽게 만들었죠. 괴담이 난무했는데 그래서 성주 농민은 한때 수백억 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후쿠시마 그 처리수로 다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좌파 진영입니다. 조간 땅풀이었습니다.